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전국에 태풍 소식이 밀려오는데 모두들 편안 미리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몇십 년 만에 큰 태풍이라고, 또 태풍의 속도가 아주 느리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빨리 지나가면 세력이 큰 줄 알았는데 느리게 오면 세력이 더 확장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번을 그 큰 태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교육의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국가에서 지금 그 재난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방송국별로 비상대책을 하고 컨트롤 타워를 다 세우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큰 태풍이 온다 해도 그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 술 마시러 들어가고 골프 치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현장에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나 이런 대형 사건들, 제천의 환자 사건들 이런 걸 겪으면서 그동안에 그 유명무실했던 그냥 형식에만 그쳤던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하나의 어떤 지휘체계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결국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된다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가가 국민을 팽개쳤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참 좋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국민들 의식 스스로가 많이 준비하는 것에 이게 많이 깨어 있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행동하지 않은 거였었는데 지금은 미리 각 지자체별로 나서서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죠. 내 집 앞 내 치우기, 내가 치우기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 시민의식이 그래도 많이 깨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시골에 살 때 제 어릴 때 보면 눈이 많이 오면 아침에 좀 늦게 치우면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남의 집은 다 치우고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은 뭐 하느냐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마을 공동체 그런 것들이 지방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들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국가가 큰 힘을 가지게 되고요. 주민이 참여하는 듯한 것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업에, 요거 가기 전에요. 정말 큰 사고 없었으면 여기를 바라고요. 이제 모두가, 안전에 대비하고 우리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자, 이제 본 수업을 들어갈 건데, 제가 며칠 동안을, 오늘 4일째네요.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나 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게 대인관계나 대물관계, 사람관계나 어떤 물건관계에서 내가 어떤 나의 생각과 거슬렸을 때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보면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고. 근데 요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내가 좀 창피해. 그러면 화를 꾹 참게 되거든요. 참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폭발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 있는데, 이 분노 조절 장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화를 딱 내버리면 어떤 경우에 화가 났는지 내가 화를 내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을 잘 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에 비슷하게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만 알아도 내가 화를 상당히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연습이 되면 화날 환경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는 이유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는 게 인간의 본질, 위대성을 몰라서 그렇다. 두 번째가 일어난 일, 사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60, 70, 80이라는 심리 상태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형성된 감정의 틀, 생각의 틀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다. 화를 한번 불꽃 내보고 내가 화를 내서 유리한 게 거의 없거든요. 화를 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이러면 내가 내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지만 한 번만 본다 해도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누차 이야기를 강조하나 하면, 이 1분 꾸지람이란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스승이 된다,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 요것이 더 크게 나가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 자살 예방, 묻지마 폭행 같은 것들도
지금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미리미리 전인,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대신을 못 해줍니다. 내 가정에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이라고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쓰는 책 봅시다. 여기 제가 표를 해뒀네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해서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55쪽에.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화가 난다. 자, 요거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요. 인류의 불행은 저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은 예전에는 보면 그 원시사에서 살 때 보면 어떤 맹수가 나를 침입하지 않을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먹을 게 없지 않을까, 이게 뭔가 수렵을 해서 가야지 되니까, 오늘 내가 지금부터 저축해놓고 쌓아놓고 저장하는 기술도 없으니까 그날 잡아서 그날 먹어야지 되니까 항상 두려움 기저 속에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몸은 나도 모르게 행복보다는 불안, 공포, 두려움에 사실 적응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내 인자 속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봐야지 될 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해서 아이를 놓고, 행복하게 해서 돈을 벌매도 불무하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생각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건가? 두려움, 공포.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요, 불안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해안을 또 가지게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꽃이 피지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인류의 어떤 거를 그거는 해결 못한다 하더라도, 나부터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어지면 점차 내 가족, 이웃, 그 다음에 이웃까지 해서 사회 전체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깊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항상 내 삶은 걱정하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두려움, 불안감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걱정도 걱정이거니와 내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서 두려움, 불안감만 가지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 전체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나부터 일단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55절 잠깐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6식, 7식, 8식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못한다고 미리 걱정을 하고 화를 낸다. 지금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 조금 이렇게 성적이 조금 낮은 걸 보고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겠다, 대학이나 가겠니, 좋은 직장이나 가겠니, 저래서 뭘 해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미리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말이라는 거는 구체화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어떠한 파동, 생각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미쳐가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란 부모를 하늘같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본성은 부모들을 효도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이나 사소한 말투로 아이는 그대로 만들어져 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최소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자면 불안, 공포를 없애야지 되고요. 내가 쓰는 말, 그러니까 내 가정의 스토리를 밝은 쪽으로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려보면, 공부 못하는 자체는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육식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이 아니라, 저 아이가 마음이 더 아프겠구나, 저 아이가 어디에서 불편해할까, 이렇게 내가 처근한 마음을 낸다면 있는 그들의 사건에서 아이를 좋은 쪽으로 바꿔갈 수가 있는데, 저 바보 같은 놈 누굴 닮아서 저럴까, 이렇게 해서 7식에서 분별심이 기억에 있는 8식에 있는 기억이 나와서, 기억에서 분별심이 나와서 아이를 더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있는 사건 그대로 보기만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을 위대하니까 이 위대성을 내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지켜봐줄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진다는 지켜봐줄 힘이 있는데 지켜봐줄 그 인간의 위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줄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줘야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중간에 또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무한 천재, 무한 능력자입니다. 무한 건강이고 무한 사랑이며 무한 조화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끄집어내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 역시 그렇게 컸습니다. 저희들 부모가 저희들 그렇게 키웠거든요. 뭐 조금 우리가 그 아이들 성적을 받아보면 성적이 떨어지면 너 못하니 막 이렇게 혼을 내다가 아이가 노력해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정말 좋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라. 계속 유지해라. 원래 그게 너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또 떨어지면 어떡하니. 이렇게 가니까 저희들이 항상 이게 행복을 계속 내가 자랑하라고 좋아하면 그것은 안 된다. 겸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에 지켜보고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인정하고 불러내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밖에서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개 보면 우리 환경이 또 사실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맞벌이 부부의 경제력도 그렇게 넉넉하지를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개 보면 옆집 아이는 쑥쑥쑥쑥 공부도 잘하고 성장하는 것 같고 부모 잘 만나서 어떻게 잘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또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닥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닥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아이가 나를 닮으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라도 유지 안 되면 지금 세상이 힘들다고 하는데 살아남긴 할까? 해서 내 처지가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거 이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안 되나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이 보면 그 한부모 가정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뭐 다가 그런 거 아니지만 부모들 마음에 보면 남편이 뭐 일찍 뭐 사별을 했다, 아내가 어떻게 됐다, 이혼을 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편부모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대개 부모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야 저게 내가 뭔가 사랑을 제대로 보살펴보지 못한다 해서 미리 뭐 돈으로 대신해 준다든지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게 된다든지 이게 불안 공포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봐야지 됩니다. 이게 불안 공포는 내가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일어난 사건일 뿐인데 그 사건을 내가 칠식이라는 분별시 때문에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그 재미난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예전에 TV에서 그 고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송일국이가 했던가 누가 했던가는 모르겠는데 고주몽이라는 그 고구려를 세운 시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를 세운 그 시조의 그 설화를 보면 삼국사기인가 삼국유사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보면 그 하백의 딸 유하라는 사람이 태백산의 그 우발수라는 그 냇가입니다. 산에 있는 계곡에 놀러를 가서 거기 이제 설화에 보면 놀러를 가서 누구를 만나나 하면 해모수를 만납니다. 해모수하고 둘이 어떻게 뭐 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정을 나누고 집에서 쫓겨나요. 누구죠? 하백한테 유하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발수가 혼자 살고 있는데 누가 가나 하면 동부여의 금화왕이 웬 여인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알을 낳았대요. 그런데 그 알에서 태어나온 게 누구신가 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활을 잘 쏘더래. 그래서 주몽이라고 활 잘 쓰는 게 주몽이요. 이름을 붙여주고 이 아이가 지도력이 있어서 고구를 세웠다. 우리 뭐 간략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하가
우발수, 겨울가에 놀러 갔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산에 등산을 가든지, 뭐, 바닷가를 가든지, 뭐, 강가에 놀러 갔는데, 웬 남자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자, 겁탈을 당하면, 임신이 되잖아요. 아이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겁탈을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고 묻습니다. 당신 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한테 이름이라도 알려줘야 되니까 당신 이름이 뭐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나는 하늘의 자식, 그게 천재라고 합니다. 하늘의 자식 해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기를 빵쳐하고 도망을 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처녀가 생판 모르는 남자하고 정을 나누고 이 남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 어디 살아요? 이름이 뭐예요? 하면 나 인천 사는 누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는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모수는 자기한테 찾아올까 싶어서 하늘에,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 사람이야, 하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역사책에 책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아가 그러면 뭐예요? 혼자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요즘도 혼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요즘도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그 시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동부여의 금화왕한테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리 금화왕이 좋다고 한다 해도 생판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별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면 사업이 망해서 친구 집이나 누구 집에 지하 세방에 가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알을 낳아서 사는 애가 태어났어요. 뭐 알이라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고 남의 집에서 얹혀 살잖아요, 지금. 처지가 참 고약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놀려요. 너 아버지 어디 갔니? 하면 이 친구는 주몽이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아빠가 누구야? 아버지 보고 싶어 하니까 이 요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너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들, 하늘 아들의 해모수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주몽은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믿었겠죠.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또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우리 아빠 있어. 그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 아빠는 하늘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더 놀립니다. 더 따돌림을 당하고 더 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몽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아니래,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아니래, 아버지도 없는 아이로 나를 놀린대. 하늘에서, 하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어디 있느냐고, 나 아빠 그렇게 보고 싶은데 아들이 잘 놀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유하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남의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아이 아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해모수가.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나 하면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한테, 주몽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얘 아니란다. 너는 저들하고 분명히 다르단다. 저 친구들하고 너는 완벽하게 다르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나중에 자라서는 너는 위대할 사람이 될 분명한 씨가 있는 하늘 아들, 하늘 왕의 아들인 해모수의 자식이란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한치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몽이가 밖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울고 오면, 아니야, 너는 하늘 아들이야, 저들하고 달라, 너는 반드시 훌륭해질 거야, 너는 좋아질 거야, 아니란다. 끊임없이 다독이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주몽이가 부에 거기 있다가 자라니까 거기서 이제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 가솔들을 데리고 나와서 자기가 족속들 그게 하나를 다 섭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를 세우는 동명성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이 유하가 분명히 자기는 남편도 없었고 아이한테는, 고주몽이한테는 아버지도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래가 아무리 하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한참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꿈에서 삼신 할머니가, 조상님이
뭐 용꿈도 꾸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호랑이 꿈도 만들고 좋은 꿈을 만들어서 꿈에 예지를 해서 나를 태어나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는 태몽에서 너는 훌륭하게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엄마 역시 믿지를 않고. 근데 유화의 교육과는 뭐예요? 한치 흐트럼이 없이 남이 놀리든지 말든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쌓이지 않고 너는 저들과 다른 분명히 다른 무엇이란다라고 분명히 다른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남의 집 얹혀 삶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교육관에 따라서 이 주몽도 그것을 믿고 항상 자기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처지에서 내가 그것을 투영해서 불안 공포를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도 내가 항상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또 한번 볼까요? 예전에 한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상담을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는 선생님 5학년인가 6학년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도 없고 성적도 그렇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 10분을 못 앉아 책상에 못 앉아 있습니다. 하다 있으면 저걸 만지고 하다 있으면 저걸 만지고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무슨 소리를 이야기했냐면 애를 옆에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길래 아이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옆방에 보냈어요. 솔직히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아. 자기 아이를 앞에 놔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중력 없으면 못 돼요. 뭐 집중력 없다고 우리가 뭐 나이 들면 다 되지 하니까 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공부도 못 하고요. 좋은 고등학교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제가 뭘 하겠어요? 라고 막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 항상 하는 게 있죠. 머리는 좋은데 하기만 하면 잘할 건데 하면서 아예 집중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했나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걱정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집중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제 아빠를 닮아가지고 배려심도 없고 막 집중력도 없고 막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집중력이 없을까 하니까 막 10분을 제대로 앉아있는 꼴을 못 보겠대. 조금 하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다 간섭을 하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딱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가 잠을 잘 자요 하니까 잠은 잘 잔대. 뭐 몇 시간 정도 하니까 한번 누우면 잠들기 시작하면 아침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을 잔대.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했나 하면 어머니 보세요. 이 아이는 잠잘 때 얼마나 집중해서 잘 자느냐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자지 않느냐고 어머니 잠을 잘 주무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요새 걱정이 많은지 불면증이 있어서 자꾸 잠을 깬대. 그거 보세요. 어머니는 자다가 깨지 않느냐고 집중력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 집중의 천재인 겁니다. 컴퓨터나 게임할 때 얼마나 잘하던가 하니까 그거는 지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하든 말든 집중하는 것은 이 아이가 천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금 가정 경영 방법이 서툴고 아이의 집중을 깨트리는 그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니까 이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짝 참겨보더라고요. 제가 또 무슨 소리 이야기했나 하면 남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 남편도 집중력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자기만 아는 남편이라고 애가 뭐 저 아빠를 닮아서 그러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저 아빠를 닮아서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가나가겠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애 아빠도 잠을 잘 자요 하니까 귀만 딱이 나면 잔다 하더라고. 그때 제가 뭘 물어봤나 하면 아빠도 집중력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그랬나 하면 애 아빠는 밤에 잘 때 눈을 감고 자요? 눈을 뜨고 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감고 자죠? 이러는 거야. 어머니 보세요. 이 남편 얼마나 배려심이 강하느냐고. 당신을 자면서까지도 아내가 깜짝 놀랄까봐 내가 만약에 눈을 뜨고 자면 자다가 목말라서 화장실 가려고 목말라서 물을 먹으러 나온다든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남편이 이렇게 자는데 눈을 뜨고 자면 당신 얼마나 놀라겠느냐고. 당신을 위해서 눈을 꼭 감고 자지 않느냐 이렇게 배려심 깊은 남편을 당신이 몰라보지 않느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조곤조곤하게 인간의 위대성과 자기가 60, 70, 80에서
칠식에서 일그러진 분별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난 뒤 이 여자가 제가 잘못 받는 것이 있네요 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화가 내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면요, 지금에 있는 그 찰나의 상황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 찰나에서 언제든지 반드시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메커니즘을 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머릿속에 떠오르죠. 현재도 머릿속에 떠올라요. 미래는 내가 뭐 공부를 100점을 맞겠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 집을 사겠다, 뭐 내 남편과 해외에 해외 여행을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죠. 모든 생각의 메커니즘에서 생각이 한 번이라도 떠오르는 거는 있는 것이니까 생각에 떠오릅니다. 없는 것이라면 생각에 떠오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거도 내가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래도 생각에 저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나빠지겠지 하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안 되면 뭐도 안 되고 하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미래에 뭐 100점을 맞고 훌륭하고 좋은 대학을 갔다라고 내가 서토리를 바꾸고 생각을 이 아이가 행복하다, 이 아이가 잘한다, 훌륭해진다, 누구죠? 유화처럼, 고주몽이 엄마처럼 이 아이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어떤 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역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개념에 쏘가서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생생하게 그리고 목표를 줬고 계속 내가 집중으로 생각하면 그쪽으로 끌려가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겉모습만 같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시간 한참 정도 지나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거를 불안, 공포, 두려움을 떨면 그대로 미래의 불안, 공포, 두려움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다소 아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내가 가난하고 병이 걸렸더라도 나는 미래에 좋은 쪽을 생각하고 건강해질 걸 생각하고 부자가 될 걸 생각하고 아이가 훌륭해질 걸 생각하고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나도 좋아지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나타나요. 근데 인간은 이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불안한 것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해서 항상 안 좋은 것이 내 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도 무엇인가 하면 꿈도 미래의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공포, 불안,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두려움, 공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설사 지금 다소 나쁘고 아이가 무능하고 남편이 무능하고 아내가 안 좋다 할지라도 나는 스토리를, 생각을 미래의 훌륭한 어떠한 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표현해주면 그것은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거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과거에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의 내 생각을 계속 보면 미래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가 좋은 쪽으로 풍요롭고 좋게 바꾸려면 지금에 뭘 해야 돼? 지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표현하고 나타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생각에 그것을 만들어가면,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가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 이렇게 되겠다는 희망이나 꿈은 이미 있기에 생각의 틀 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잘못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면 그 걱정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의 친화력, 생각의 창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는 하되 걱정은 말아야 합니다. 그 걱정이 지금 화를 내게 만들고 미래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생각대로 현재를 보고 잘못된 생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다고 해결이 되지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어난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다소 좋지 않지만 지금에 보는 것을 그것은 흘러가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미래에 좋은 것을 내가 적고 그것을 말로 계속 표현해주면 화도 없어질 뿐더러 그대로 아이나 남편이나 내가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서토리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서토리를 좋은 쪽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노트를 마련하셔가지고요. 내 아이에 대한 미래 계획, 아이가 무엇이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 되면 좋겠다를 그대로 한번 생생하게 적어보세요. 내 남편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휴양하리만큼 좋은 것만 다 적으세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고요. 그대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행복한 삶을 꼭 그대로 누리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